있어서. 자, 오늘은 호흡계 시작할 거예요. 호흡. 자, 어떤 것들이 호흡계인가? 일단은 호흡계는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숨을 쉬죠. 숨을 쉬면서 어떤 기체를 흡수하는데 주로 누구를 흡수하려고 하는 거냐면 O2를 흡수하려고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CO2는 내보내려고 호흡을 합니다. 근데 물론 호흡을 하면 우리가 공기를 그냥 마시잖아. 그리고 그 속엔 공기 중에 질소도 있거든? 질소가 훨씬 많거든. 네. 그런데 질소랑 산소랑 또 이산화탄소도 또 마시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호흡의 목적은 일단은 얘를 흡수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들이쉬는 숨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들숨이라 부르고 내쉬는 숨은 날숨이라 부르는데 들숨과 날숨 중에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체가 이제 CO2가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배우실 거예요. 들숨과 날숨 중에서는 들숨에 훨씬 많다. 이게 이제 O2가 되거든요. 아까 제가 질소도 있다 했는데 질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 우리 폐의 모양을 좀 유지시켜줘. 폐의 모양도 유지를 딱 이렇게 항상 단단하게 동그랗게 모양 유지도 시켜주고요. 만약에 공기 중에 70%가 질소가 아니고 그 70%가 다 산소였다. 그러면은 우린 그거를 마시자마자 바로 늙어버립니다. 막 세포가 산화가 돼가지고 네, 큰일 나요. 그래서 산소가 너무 높아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호흡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예전이랑 조금 달라졌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제 예전 과정 그냥 그 프린트라서 제가 쓰던 거, 이게 페퍼가 아니라 요즘에는 허팝과리라고 불려요. 허팝과리라고 합니다. 이따 오토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기억하실 거, 이름. 여기 지금 사람의 코에서부터 이제 연결이 된 건데, 여기에 이렇게 약간 나뭇가지 모양이잖아요. 이거 순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예전엔 또 기관이라고 했었거든. 그리고 얘가 더 많이 이렇게 가지치기 해놔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개 있는 거 순간 가지라고 불러요. 자, 요 아래에 이런 막이 있거든요. 여기는 가로막이라고 하거나 또는 혹시 다른 이름 아시나요? 예. 이 가끔 횡격막이라는 용어를 어떤 문제집에선 좀 보실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고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게 갈비뼈죠. 예. 갈비뼈가 있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호흡기를 이루고 있는 기관들은 이런 순관, 그다음에 순관가지, 그리고 가로막, 그리고 갈비뼈가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있는 폐예요, 폐. 그쵸? 폐가 있는데, 뼈 자체도 호흡기에 들어간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쵸? 사실 뼈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 네. 뼈의 구조를 우리 몸에서 어디에 포함을 시켜? 뼈 같은 거를? 뼈하고 관절 뭐 이런 걸 다 어디에? 골격계라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골격계. 뇌도 뼈가 있고, 그쵸? 머리뼈, 우리 몸에 뼈가 266개 있어요 하고 막 배웠죠. 어렸을 땐 더 많아요. 막 이러면서. 골격계를 배우셨어요, 여러분이. 골격계에 사실 해당이 돼. 근데 선생님이, 저 갈비뼈가 호흡기에 들어간 거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약간 다르게 넣어. 호흡기에서는 갈비뼈 요 사이사이에 있는 거 있죠? 요 근육을 호흡기로 넣어. 조금 엄밀히 따지면 갈비뼈 근육. 그 사이에 있는 근육 있지? 여러분 맨날 먹는 립 있지? 그거 이렇게 먹는 거. 그 부분을 넣는 거예요, 사실. 뼈 자체는 사실은 골격계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러나 그냥 여기에서는 갈비뼈도 호흡기로 일단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폐를 자세히 보면은 작은 공기 주머니들이 있는데, 그게 예전 과정에서는 페포라 했고, 요즘에는 어떻게 한다? 허파과리라고 합니다. 허파과리.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모세혈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 작은 페포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얘가 모세혈관이 얘를 완벽하게 둘러싸고 지나가고 있어요. 자, 저번에 우리 순환에서 피가 이제 깨끗해지려고 폐로 지나간다. 그러나 그 폐 속을 뚫고 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짝 붙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이 모세혈관도 얇아.
근데 이 페포도 얇아. 둘 다 얇아서 물질이 드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작은 건 드나들게 되고 그때 어떤 것들이 드나드냐? 바로 이 기체가 드나들게 됩니다. 자, 보니까 산소는 모세혈관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폐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사실은 이따가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확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과정으로 배우고 있다는 거. 제가 여기 이 시점에서 약간 그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혹시 폐기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폐암 환자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의 폐가 어떻게 되냐면, 이 폐라는 게, 여러분한테는 그거 있죠? 격벽 사진 있나요? 없었나요? 격벽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것이 뭐지요? 어, 여기 있다. 벽벽이 뭐냐면 여러분 자 보시면은 지금 얘가 하나하나의 페포야. 페포고 겉으로는 이렇게 포도송이 같고 요 속으로 벽이 있긴 있어. 그럼 그 벽으로 요 겉에는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쵸? 페포 겉으로 모세혈관이 있고 요 속으로는 어떻게 모세혈관이 형성이 돼 있냐면 벽 속의 터널처럼 지나가고 있어. 모세혈관들이. 벽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거야. 알겠죠? 이 벽 사이에 벽 자체가 모세혈관이 아니라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모세혈관이 지나간다고. 벽이 있으면. 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담배를 많이 피고 막 니코틴 같은 거 많이 쩔어 있고 폐암 환자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저 벽벽이 무너져요. 벽벽이 염증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런 발암물질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벽벽이 자꾸 이렇게 회복되려다가도 또 다치고 하니까 아예 무너져. 그럼 벽벽이 무너진다는 건 누구도 같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 속에? 모세혈관 같이 손실돼 없어져.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요 속으로 안 지나가고 요 겉으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엔드 어떤 일이 있냐면 요 폐가 탄력을 잃어. 그냥 조금 약간 잘 안 늘어나고 잘 안 줄어. 자,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죠. 숨을 못 쉬어, 숨을. 네. 일단은 여기 요 속으로 산소 전달도 안 될 것이고, 여기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도 잘 안 나가. 탄력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담배. 괴로운 거예요. 네. 담배는 진짜 정말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슬슬 중학교 2학년 되면 요즘에 전자담배가 냄새가 안 난다고 뭐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 건강 안 좋아, 그것도. 안 좋아요. 네. 아시는 이상. 제가 가끔 그 나중에 생식 파트 할 때도 성교육 같은 거 같이 해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어른들이 이런 걸 막는지 다 얘기를 해드리는데 아무튼 담배도 이거는 완전 맨날 맨날 나 격벽을 무너뜨리는 일이야. 하나하나 나 격벽 하나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탄력도 없어. 와, 그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담배는 그닥 좋지 않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몸에 들어온, 우리 코로 들어온 공기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는 일단 코로 들어오죠? 코로 들어와가지고 순간을 통과해서 어디로 간다? 순간 가지를 지나 어디로 가야 되냐면 폐로 가죠. 자, 폐에서 이제 모세혈관을 따라 어디로 가게 되는 거냐면 가장 최종 목적지가 세포예요. 세포의 어디일까? 혹시 아시는 분? 어느 곳까지 들어갈까? 세포의 공장이라고 하죠? 마이토콘드리아. 네. 이 마이토콘드리아 속으로 도달을 해서 거기서 영양소하고 열심히 산소가 태워져가지고 여러분에게 ATP를 한 덩이, 두 덩이 줘. 그럼 그 ATP로 막 힘을 내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구조와 기능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 속은 항상 좀 축축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축축하지 않으면 세균이 무사 통과가 돼. 자, 축축한 환경은 위 외부에서도 습도를 잘 조절해줘야 돼. 막 건조하잖아요. 코털이 말라가지고 막 잘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습도 조절이 중요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건조한 공기들을 좀 따뜻하고 축축하게 먼저 만들어주는 거야, 이 코가. 그래서 코가 중요한데 거기에 있는 그 코에서 어떤 일이 그렇게 도와주느냐? 수증기가 나가거든요. 수증기 방출? 코에서.
이게 사실은 배설기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필요 없는 물이 이 코로도 많이 나가요. 근데 항상 수증기 형태로 나가고 우리 몸에서 나가다 보니까 따뜻한 촉촉한 상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먼지나 세균을 걸러냅니다. 누가 있어서 코털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 자, 우리 코를 통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먼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아까는 이게 순간이죠, 순간. 순간이나 순간 가지에서 세균을 어떻게 걸러내느냐? 이때는 코털보다는 더 미세한 섬모가 있어요. 섬모가 있어서 걔네들이 가능합니다. 이 섬모는 기관지는 없고요. 섬모는 그 순간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 속에서 많은 가지로 갈라질 수 있는 게 이제 순간 가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다. 많이 갈라지면서. 자, 흉곽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 폐가 굉장히 보호가 잘 되고 있죠. 얘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얇아요, 폐가. 얇은 세포층인데요. 심장 같은 경우는 근육질이야, 완전히. 근데 폐는 얇은 세포층이다 보니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따가 가로막이나 갈비뼈가 도와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격벽들이 있죠. 이 격벽이란 용어는 사실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안 배우실 겁니다. 그 격벽 속 모세 혈관까지 다 합세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피부에서 물질 교환이라면 뭘 말하냐면 O2와 CO2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영양소와 노폐물은 아니고 O2와 CO2라는 거. 가로막 갈비뼈 기억나시죠? 이 친구들이 호흡 운동, 즉 폐를 도와요. 자, 폐를 돕는데 어떻게 돕는지 이제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쭉 이제 적으시면서 보셨죠? 이런 구조물을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빨대가 있고, 이렇게 고무차를 해서 이제 공기 못 새어나가게 하고, 이 속에 이런 고무 풍선을 넣었다 해보자. 이 아래는 또 풍선으로 막혀 있어. 풍선을 아래로 당기는 순간, 이 공간의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넓어져. 자, 부피가 넓어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이 조금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 이 공기의 압력이 어떻게 된다? 아이고, 이거 잠깐만. 맞죠. 공기의 압력은 줄어요, 오히려. 네. 압력이라는 거는 좁은 공간에 있을 때 더 커지잖아요. 보일의 법칙에 의하면. 자, 압력이 줄었어요. 살짝 배기압보다 살짝만 줄어도 공기는 쑥 밀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폐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반대로 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반대가 되죠. 이제는 얘가 나가. 일단은 부피가 줄어. 밀어 올리니까. 그래서 압력이 늘어. 압력이 느니까 여기가 대기압보다 더 세가지고 공기가 나가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과정을 실제 우리 호흡 기관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 아래쪽 실제 호흡 기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들숨이 이루어지는 과정, 공기가 들어오는 과정은 맨 처음 중요한 게 일단 갈비뼈하고 이 횡격막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먼저는 갈비뼈가 올라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갈비뼈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갈비뼈가 내 목을 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앞으로 튕겨 나가는 걸 올라간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순서를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갈비뼈가 나 그냥 갈뼈라고 할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그러고 동시에 누가 가로막은 내려가야 돼. 가로막은 내려가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뭐가 변하냐면 이 안에 요 공간에 크기가 변하죠.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건 요 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흉곽이라고 합니다. 흉곽.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흉곽이고요. 봐봐. 흉곽 자체는 지금 보세요. 흉곽으로는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
보세요. 그쵸? 흉광은 막혀 있어. 여기저기. 그쵸? 흉광 자체로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압력 조절을 위한 장치인 거야. 네. 흉광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흉광이 여기서는 뭐가 커진 거야? 부피가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흉광의 압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봐봐. 흉광 압력이 줄어들면 흉광이 막 눌러주던 폐가 어떻게 돼? 폐의 부피가 늘어나는 거야. 폐의 부피가 늘어. 그럼 또 폐의 압력이 줄어서 이제 폐 안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약하네. 이제 공기가 밀려옵니다. 이런 순서로 호흡 운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이야기하자면 갈비뼈 올라가시고 막은 내려가시고 흉곽의 부피 먼저 따지시고 폐의 부피 따져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반대로 이제 해볼게요. 우리 졸릴 수 있으니까 광민이부터 한번 물어볼게. 광민아,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갈비뼈거든? 날숨에서는 갈비뼈 어떻게 되고 있어? 광민아? 내려가죠.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은 어떻게 돼, 광민아? 가로막은 네,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은상아. 자,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니까 흉곽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작아지고 그렇죠. 그럼 흉곽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 높아지고 그렇죠. 자, 그럼 체리나, 흉곽의 압력이, 아이고, 체리는 왜 적었어? 체리나, 너를 시킬 거야. 자, 체리나, 여기에서 폐가 어떻게 돼? 폐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흉곽이 세게 누르니까 폐의 부피는 줄어요. 맞아요. 그럼 보일에 의해서 압력은 어떻게 돼? 맞아요. 늘어요. 자, 이제 건이야. 이렇게 폐의 압력이 대기업보다 커졌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마지막으로? 공기가 나가. 그렇죠.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여기는 우리 아까 페포, 아까 그 허파과리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자면 한마디로 확산이에요. 확산, 우리 생물에 있어서는 이 어떤 물질이 이동을 할 때 저번에 삼투압 살짝 얘기했던 것 같고 삼투압 중요하고 확산이 중요해요. 자, 확산은 뭐냐면 뭔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그냥 이동을 하는 거야. 자, 삼투압 같은 경우는 농도가 진한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압이죠. 그쵸? 농도가 되게 옅은 곳에서 진한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면 확산은 그냥 물질 자체가 뭔가 많이 놓여 있어. 그러면 적은 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얘기해요. 향수가 퍼지듯이.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시면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서 이 폐포를 통해서 다시 코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쵸? 반대로 산소는 들어오고요. 여기 지나는 혈관 이름 잘 보셔야 됩니다. 폐동맥이죠. 그쵸?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요거 심장 구조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요. 이따가 제가 이것도 한번 시험 보거든요. 심장 구조에서 자, 어, 연우 이거 영상 봤어? 연우야, 여기가 뭐였어? 요 공간이 여기. 어, 좌심? 오, 잘했어. 오, 너무 잘했어. 좌심실이었죠? 네. 좌심실에 붙어있던 혈관 이름이 뭐였어? 온몸으로 갑니까? 응. 그렇죠. 대동맥이죠. 네, 지금 다들 긴장했죠? 물어볼 것 같아서. 대동맥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곳. 자, 우리 지원이 요거 봤나요? 영상? 네. 대동맥을 통과해서 온몸 통과하면은 여기 들어오는 혈관 이름이 뭐였어요? 맞았어요. 너무 잘하는데? 대정맥에서 이렇게 처음 맞이하는 요 공간의 이름은 뭐였어? 응, 응, 응. 우, 위에 있으니까 심, 어우, 잘했어. 우심방이었죠. 자, 우심방까지는 온몸 순환이었고, 자, 우심방에서 내려오면, 준명아, 요 공간의 이름이 뭐였어, 준명아? 그렇죠. 우심실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죠? 좌심방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누굴 지나지? 폐를 지나는 거예요, 지금. 오, 잘했어요. 그래서 폐를 지나서 이렇게 좌심방으로 들어오는데, 폐로 들어가는 요 혈관의 이름이 뭐다?
여기서부터 말해도 돼.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 폐로 가니까 그렇죠. 동맥이죠. 이 동맥이라는 용어는 심장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폐동맥이 되고 여기서 나올 때는 폐정맥이 되죠. 네, 그 과정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폐동맥. 네. 자, 그리고 폐정맥까지 해서 우리가 폐순환을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제일 너희들이 많이 틀리는 게 있어. 이거는 과학에서 얘뿐만이 아니라 항상 많은 친구들이 이걸로 헷갈려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옮겨졌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폐포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더 많을까? 산소가 많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폐포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 생각을 해. 자,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절로 들어가 주니까 더 많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로 간 이산화탄소는 무조건 바로 나가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을 수가 없어. 자, 그림상으로는 여기에서 이 혈관에서 이쪽으로 이산화탄소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많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누가 더 많은 거냐면 이산화탄소는 여기 없어서 가는 거예요. 없어서 가고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기가 훨씬 많고 이산화탄소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다니까. 잘 봐. 너희들 열도 어떻게 이동을 해? 열이? 온도가 높은 데서 저온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열이 갔으니까 여기가 더 높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다 그렇게 들려. 아니, 이거는 열은, 에너지는 얘가 더 높아서 간 거야. 근데 열이 가니까 지금 여기가 더 높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는 여기 없는 거예요. 없어서 자꾸 이리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 표로 정리해보자. 폐포가 더 많은 거예요. 산소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적은 거예요. 이 모세혈관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게 조직세포에서는 반대로 되지. 혈관에서 갖고 온 그 산소를 이제 얘한테 주는 거야. 조직세포에 마이토콘드리아한테 주면 산소가 이쪽에 더 많았고 조직세포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거야, 항상. 세포 안은 이산화탄소가 많아. 자꾸 내보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이쪽이 폐순환, 이쪽이 온몸순환이 되는 거죠. 그쵸? 폐순환과 온몸순환을 계속해서 번갈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지금 O2 잠깐 열어볼게요. 여러분, O2 열어서 호흡 살짝 풀어보고 쉬겠습니다. 어떻게 꺼내야 돼요? 네. 이제 아, 꺼내네, O2를. 네. 살짝 꺼내보시고, 어떡하니? 가방에 있어? 잘 꺼내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한 번씩. 네. 56쯤 56. 되나? 네, 57쪽. 여기 보시면은 이 책에서는 이제 허파과리라고 나오죠? 예. 이 57페이지 한번. 이거 힌트 하나 드릴게요. 5번에 폐가 뭐가 없다고 하시면 되는 거냐면, 네, 기억 이응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뭘까? 네, 정말 옆에 봐버렸어. 옆에 가서 봐도 돼. 네. 아, 기억 이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키 압력은 서로 반대로. 그렇죠. 기억 압력이 서로서로 반대. 우리 그냥 좀 같이 풀어볼까요? 여기는 쉽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소율아 혹시 이거 뭐일 것 같아? 심장은 있어. 맞았어. 소율이 잘했어. 근육이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건 누구다? 소율아? 니은은? 맞았어. 아주 잘했어요. 가로막의 움직임. 자, 그 다음에 6번은 자, 우리 재훈아. 자, 힘들지, 재훈아. 기억. 가로막이 어떻게 될까? 들숨일 때. 옳지, 내려가니까 흉곽의 부피가 어떻게 되죠? 증가를 해서 압력은
낮아집니다. 그럼 폐의 부피는 증가를 하죠. 잘하셨어요. 여러분 날숨은 정반대죠. 자, 이제 7번. 7번에 1번. 가가 지금 갈비뼈예요. 자, 갈비뼈 내려간다는 건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아니고 돌아 들어가는 겁니다. 갈비뼈가 내려갈 때 날숨이 일어난다. 건이야,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음, 갈비뼈가 내려가고 갈비뼈가 날씨. 내려갈 때 날숨일까 들숨일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공간이 줄어들면 날씨. 날숨이죠? 네, 날숨이 일어난다. 어, 갈비뼈, 그쵸. 날숨. 네. 가가 올라갈 때. 자, 가가 올라갈 때가, 자, 다시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그쵸? 예. 반대로 나가 내려갈 때는 들숨 맞는데, 나가 만약에 올라간다. 가로막이 올라가 버리면 폐의 부피가 감소를 하죠. 그쵸? 은근히 헷갈리죠. 그쵸? 자, 요런 그림도 많이 나오거든요. 요 그림을 이해해 보셔야 되는데, 왼쪽이 이제 허파과리고, 여기가 코인 거야, 코. 코로 몸 밖으로 나가는 거고, 심장을 지나서 조직세포로 한번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쪽이 그래서 온몸 순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쪽이 폐순환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 얘들아. 가에서 산소의 농도가 더 높대. 자, 허팝 꽈리 중에, 허팝 꽈리와 모세혈관 중에 누가 더 높겠냐라는 거예요. 자, 산소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어디가 높은 거예요? 자, 우리 광민이 한번 말해볼래? 어디가 더 높을까? 여기서. 답이 뭘까? 가에서 산소가 더 높은 곳이 어딜까? 꽈리일까? 모세혈관일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서 이산화탄소, 나에서는 그럼 누가 더 높을까? 이산화탄소는 제가 항상 어디가 많다고 했죠? 은성아, 어디가 더 많다고 그랬어? 조직세. 그렇죠. 너무 잘 기억하셨어요. 자, 그래서 A와 C는 누구의 이동 방향일까? 자, 이건 같이 한번 볼까요? A 쪽이 모세혈관으로 가고 있고, C 쪽은 모세혈관의 조직세포로 가고 있어. 당연히 이게 산소의 이동 방향이죠. 그쵸? 산소, B하고 D가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제 조금 1분 일찍 끝내드렸어요. 11시 5분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아, 아유, 힘들어. 힘들었지? 아, 안 돼. 안 돼. 내 시대 빨리 갈 수.
언니가 여기가 공사 못하구나. 가요. 지금 선생님 짐이 너무 많아. 빨리, 빨리 적어해. 없는데. 내가 막 나오는. 거기 지금 갔어. 6개까지 틀리면 8개까지 맞는 거죠, 그거. 네. 통과하셨나요? 아, 진짜? 네, 6개, 8개. 아니, 엄마한테 알려드려야 돼. 짐 오니까. 자, 각자 알려드리세요. 엄마 이제 오시는 분 있으면 엄마 지금 계시요. 그 10을 12가 아이고. 안 한다. 부모님이 오셔야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리세요. 괜히. 몇 뭐, 시에 끝나요, 저? 그래도 뭐 한 30분 내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제 시험은 뭐 그렇게까지. 2시쯤에 집에 가. 그렇죠. 가야죠. 밥도 먹어야 되고. 아, 실력 탄탄 풀어보려고 얘들아. 실력 탄탄 1번부터 이거는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63페이지 이건 성적을 보내드릴게요. 1, 2, 3, 4 한번 풀어보기. 6개면 근접 없다. 궁금한데 12번은 63? 몇이었어요? 12번은 몇이었어요? 12번이야. 잠깐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용히 하고 물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6분만 드릴게요. 11시 7분부터 13분까지. 4번은 1번이에요. 4번은 1번인데요. 여기에서도 그림 잘 분석하셔야 돼요. A 농도가 지금 산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이 못의 혈관을 지나면서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B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처음에는 산소가 없다가 허파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A가 산소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흐름상 지금 이렇게 요 흐름을 맞춰서 요걸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한 거예요. 산소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뭐 그것들을 분석해 보시면 다른 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채점 다 끝나셨으면 이제 다시 프린트로 가서 마지막 배설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설은 우리가 예전에 소화기관에서 배출이랑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살짝 조금 그냥 환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피곤하실까 봐. 네. 배설은 여러분들 배출과는 다른 건데 배출은 찌꺼기가 나가는 거야. 어디로? 항문으로 나가는 거고 배설은 요도를 따라서 이제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요. 어디에서 이 배설을 주로 만드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보낼 오줌을 만드냐면 콩팥입니다. 일단은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고 요소 같은 노폐물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요소가 뭔지도 이제 배워주실 거예요. 언제 만들어지냐면 당연히 세포호흡 때 만들어져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실컷 에너지를 만들고 버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자세히 보시자면 여러분 탄단지 기억나시죠? 우리 3대 영양소 탐단지가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탄지단으로 좀 기억해 주실게요. 탄지단. 왜냐면 얘네 둘하고 비슷하고 단백질하고 조금 또 달라요.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에너지를 만들면서 뭘 만들어내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산화탄소 만드시고 물까지만 만드신 거예요. 얘네들은. 네. 얘네들이 만든 건 요거 두 개라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네. 그리고 단백질은 하나 더 추가해서 암모니아라는 친구를 만들어요. 그 이유가 있죠. 얘는 CHO가 있고요. 원소에 이 친구는 CHON이 있기 때문이에요.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영양소라서 이 노폐물로도 암모니아 NH3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암모니아는 여러분 강염기예요. 특징. 단백질을 잘 녹여줘요. 우리 몸의 대부분이 단백질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바깥으로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이러한 요소라는 어떤 다른 분자 형태로 바뀌는데, 자, 재밌는 건 봐봐. 그럼 암모니아가 만들어져가지고, 간을 통과해서
요소까지 갈 때는 그러면 녹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사실 책에서 안 해주거든. 대충, 대충 거기서 바뀌고 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때 누가 도와주냐면, 이건 책엔 없어. 한번 적어볼래? 그냥 글루탐산이라는 애가 나타나. 자, 얘가 효소예요. 여러분들 효소 이제 좀 친해지셔야 되거든요. 막 소화효소도 있었고, 일종의, 근데 그 효소가 뭐야? 촉매야, 촉매. 그러면서 어떤 단백질 형태의 분자 구조인데, 그 분자 구조가 얘가 뭐 하냐면, 암모니아를 이렇게 감싸. 껴안아. 효소가 껴안고 간까지 가서 어, 안전하게 보관을 해줘. 이 글루탐산 재밌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3학년 때 그거 배워. 맛에 대해서 감각기관 배워. 그때 여러분 사람 맛이 5가지 느껴지거든요. 단짠, 신쓴, 감칠맛이 있어. 매운맛은 맛이라고 안 줘. 어, 떫은 맛도 맛이라고 안 쳐. 그거는 그냥 우리 감각기관이야. 근데 어쨌든 그때 감칠맛이라는 걸 배워. 그때 아마 너희들 다른 데서 배우면 이거 감칠맛 잘 말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감칠맛이 뭐냐면 단백질 있잖아요. 단백질이 잘 익었을 때 느끼는 맛이야. 단백질이 내가 사람이 먹기에 좋은 형태로 익었을 때 나오는 맛이야.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얘도 그 감칠맛을 느끼게 해주는 효소가 글루타민이라고 있어요. 이름 비슷하죠? 얘가 사실 얘랑 비슷해. 그게 재밌는 게 우리 몸으로 단백질을 좋게 느끼게끔 하는 게 글루타민이고 잘 해서 우리 몸에 단백질이 막 들어오게 한 다음에 내보낼 때도 걔가 도와주는 거야. 내보낼 때도 그 친구가 우리 몸이 녹지 않게 잘 배출까지 이렇게 배설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해되시죠? 간에서 바뀔 때까지는 암모니아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소가 되면 더 이상 강염기가 아니야. 그래서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고 이 단백질이 이제 분해돼서 나오는 게 암모니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구분을 하자면 단백질은 이 3개가 다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3개가 다 나와. 음. 단백질은 그 3개가 다 나오는 거고 탄수화물, 지방만, 이산화탄소, 물까지만 나온다. 자, 그럼 또 재밌는 게 이산화탄소는 기체잖아요. 당연히 이 폐를 통해서 아까 코로 나가죠? 암모니아는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요. 물은 둘 다 나가. 물은 코로도 나가고 오줌으로도 나가. 자, 물은 아까 코로 나갈 때 어떤 형태로 나간다고 했어요, 제가? 수증기로, 그쵸?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 코 속이 따뜻하고 축축하고, 그쵸? 수증기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액체니까 당연히 오줌이지 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근데 땀으로도 좀 나가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 같고, 조금 더 복잡해. 그림만 봐도 좀 싫지. 이런 거, 혈관 이런 것 때문에 싫지. 네. 자, 화이팅! 얘들아, 아니요. 쫓아오고 있죠? 아니요. 마지막이야, 이제 거의 마지막이야. 동물과 에너지 마지막이니까 힘내라. 그리고 내가 이거 미리 알려줄게. 남학생들이 제일 싫어해, 배설을. 네, 아무튼 힘들었나 봐. 힘든데 배설이 또 복잡하니까 여기서 다 틀려. 남학생들 특히 잘 봐라. 들어와서 싫은가 봐. 약간 들어온 곳이잖아. 자, 집중해, 너희들. 자, 보세요. 사람의 배석에는 크게 4가지 기관이 있다. 콩팥, 오줌간, 방광, 요도야. 근데 결국에는 콩팥으로 들어온 어떤 노폐물이 다 오줌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길이거든? 길이 다 오줌만 그냥 통과하는 길인데 이름만 바꾼 거야. 그쵸? 콩팥과 방광 사이는 오줌간이라 하고 방광과 바깥의 사이는 그냥 요도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방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답게 살지 못하지. 왜냐면 오줌이 실시간 만들어지는데 계속 가야 돼. 그쵸? 방광이 있어서 우리가 1시간에 한 번씩 수업하다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콩팥의 구조는 크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겉질, 속질, 깔때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적어볼까? 세 부분, 겉질, 속질, 깔때기다. 자,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위치도 다르지만 걔네들을 데리고 있는 어떤 구조물도 달라서 그래. 여기 겉에, 그리고 약간 속에, 그쵸? 여기가 속질, 여기가 겉질,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쵸? 이 바깥이 겉질,
이쪽이 안쪽이 좀 속질. 그리고 그 안에는 딸때기라고 그냥 텅 비어 있어. 진짜 말 그대로 딸때기야.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중간으로 모아서 방광까지. 자, 오줌 만드는 그 구조물이 있어요. 콩팥 안에. 걔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네프론이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폐가 작은 폐포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콩팥도 작은 네프론들이 여러 개 있는 거야. 수억 개가 있어. 자, 이 네프론은 여기에다가 오줌 만드는 곳이고요. 자, 이 네프론은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 거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요? 콩팥하고 방광을 연결해 주는 게 누구라고요? 오줌관이라고요. 콩팥하고 콩팥에서 만들어진 것을 모아두는 곳이 방광이고요. 마지막이 요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큰 흐름은 파악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줌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 이게 요거 먼저 보잖아요. 이거 보면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림이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 거 먼저 좀 모형으로 보고 그걸 다시 찬찬히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요. 바로 그 쪽지 시험을 볼 거거든요. 한 조금 공부할 시간 드리고, 네,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구조물 이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폐물은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세포 안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걔네들이 혈관으로 일단 던져져요. 그쵸? 되게 재밌는 게 적혈구가 산소를 잘 모셔서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세포로 가가지고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라면 이산화탄소는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영양소도 잘 모셔서 간다면 다 버려. 노폐물은 그냥 다 집어 던져. 떠다니던 혈관이 아니 그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오면서 자 사구체라는 곳을 지나. 자, 이 사구체 구조물 이따가 더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드릴 건데 일단 이 사구체가 어떤 거냐면 혈관이 굉장히 꼬여 있는 형태야. 모세혈관이. 모세혈관이 안 그래도 좁고 압력이 높은데 꼬여있기까지 해. 그다음에 심장이 한 번씩 수축을 할 때마다 저 모세혈관이 이렇게 꼬여있는 사구체는 압력이 막 치솟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작은 애들이 쭉 빠져나와. 작은 애들이 쭉 빠져나오는 걸 두 글자로 여과라고 해, 여러분. 작은 애들이 빠져나오는데, 자, 그럼 어떤 애들이 보통 작은 애들이냐? 물 잡겠죠. 물과 친한 무기염류 잡겠죠. 무기염류보다 조금 크지만 아미노산, 그리고 포도당. 얘네들 아까 소화해서 다 최종 분해된 애들이잖아요. 지방은요? 지방은 혈관으로 안 다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무기염류, 물, 그리고 중요한 거. 단백질 분해됐을 때 요소까지 내려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남아있는 애들은 누구냐? 통과된 애들은 이 친구들이고, 여기를 그냥 유유히 지나가는 애들은 피 속의 삼총사, 혈구들, 그리고 그 조금 큰 단백질, 얘네들은 보통 효소나 이런 애들, 이런 친구들은 그냥 통과를 합니다. 여기 이거 되게 굵어 보이지만 이게 지금 요 공간이 다 모세혈관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가 지금 모세혈관이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요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쪽에서 들어가는 요 길은 콩팥 동맥이라고 해요. 선생님, 콩팥으로 들어가는데 왜 동맥인가요? 이거는 심장에서 나갔기 때문이에요. 네. 콩팥 동맥에서부터 그쪽으로 들어가고 연야.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나쳐서 왔는데 이렇게 사구체에서 이 사구체를 받아주는 게 봄원주머니라 하고 그냥 봄원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런 거야. 별 뜻 없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 세뇨관이라고 하는 얇은 관이 있는데 이때부터 약간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아직은 오줌이라고는 할 수 없어. 왜냐면 오줌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재흡수를 해요. 네, 재흡수. 자, 재흡수되는 친구들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까지도 좀 일부는 재흡수해요. 알겠죠? 재흡수를 했고 나머지 요소는 그냥 나가야 되죠. 얘가 제일 나가야 되거든요. 그냥 나가고 그리고 요 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분비라고 해가지고요. 미처 나오지. 다 안 나온 요소가 나오는 거야. 다 안 나온 요소 제거. 네. 요소를 제거한다? 요소 나감. 이렇게 할게요. 분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던 요소를 조금 더 내보내는 과정까지 해주면 이제 요 시점에 얘가 바로 그게 완성되는 거야. 뭐가 완성된다? 오줌. 네, 오줌이 완성된 거예요. 세뇨관 끝에서 오줌이 완성되고 걔네들이 콩팥 깔때기 아까 기억나시죠? 네, 깔때기 지나가지고 오줌관을 지나서 콩팥에 아니 방광에 요도까지 그게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들 머리가 띵. 네, 요거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아까 지금 겉질, 속질, 깔때기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사고 채우고 보문 주머니 쪽 기억나시죠? 여과 하는 곳. 사고 채우고 보문 주머니 쪽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게 겉질이에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사고 채하고 보문 주머니들이 좀 많아. 겉질에. 그리고 속질은 당연히 누가 있냐? 세뇨관들이 좀 많이 모여 있고 그게 이제 깔때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영역을 나눠 놓은 거예요. 자, 실제 그림 한번 보시면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콩팥 동맥으로 피와 영양소와 노폐물이 같이 들어옵니다. 사구체를 지납니다. 강한 압력을 받아서 빠져나오면 보문주머니가 받아채가지고 세뇨관을 통과하는데 그냥 나가면 큰일 나.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이 아직 남아있거든. 재흡수도 해주고 중간중간. 아니, 아직도 남아있는 여기 혈관 속에 남아있는 요소도 다시 내보내주고 다 지나면 여기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맨 끝에 오줌이 완성. 이제 콩팥 깔때기로 유유히 배설. 배출 아닙니다. 이거는 배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쪽지 시험 볼 종이 드린 거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자, 쪽지 시험 종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 오늘 뭐 가로 넣는 쪽지 시험도 있긴 한데요. 가로 넣기 쪽지 시험은,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신장 부분부터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자, 보세요. 여러분, 가나다라 이거 다 쓰시면 되고요. 순환 과정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온몸 순환 과정이야. 폐 순환 과정이 아니라. 자, 힌트. 순환 과정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여러분들 실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실. 근데 어떤 실인지를 쓰셔야 돼요. 실, 그 다음에 어디로 또.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잠깐만. 요거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우리 그거 했죠. 순서. 갈비뼈 올라감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어떻게 되는지 순서를 쭉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B, C, D, E 명칭 써주시면 됩니다. 명칭. 네. 그리고 요 아래는 가나다만 써주세요. 가나다가 무슨 과정인지. 가는 아까 여과라 했고, 뭐, 기억나시죠? 네. 자, 이제 다 책을 덮어주시고 준비되시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하는 거예요? 네. 바로 하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한 번만 보고 할게요. 녹화 좀 해볼게요. 탄수화물에 다 들어있는 곳이 바로 이자죠? 네, 이자가 여기 있는 이였죠. 이렇게. 그쵸? 네. 그다음에 5번 A, B, C, D 이 중에 이거 답이 몇 번이었어, 얘들아? 5번에 2번 B에서 지방 소화 효소가 들어있다. 그쵸. B는 이게 쓸개인데 쓸개가 지방 소화를 하긴 하거든? 근데 효소는 아니야. 이런 거 나와. 효소라고 안 해. 알겠죠? 소화만 도와줘.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런 거 많이 틀릴 수 있겠다. 6번에서는 여러분 A에 나오는 게 누구게? 위에게 나오는 거. 이게 펩신, 그쵸. 펩신. B에서 나오는 거. 여기가 이제, 지금 이게 뭘까? 지방이겠죠? 네. 여기선 트립신. 그쵸? 네. 그거네요. 그래서 이 정답이 아까 몇 번이었어? 여러분? 3번? 네. 자가 지방이고, 세종산물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이다. 네. 이게 맞겠죠? 이거는 가 같은 경우는 침부터 소화가 되니까 단백질이 아니고 녹말이겠고 나가 단백질이겠고 그쵸? 네. 그다음에 여기는 융털.
자, 요게 이렇게 곧게 생긴 게 암주간이죠. A가. 네, 그래서 요거 둘 다 틀렸고 A, B로 흡수된 게 심장으로 이동을 하는 건 맞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이 3번이 맞죠. 그쵸? 네. 그리고 음식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모두 A로 흡수된다. 어, 음식물에 들어있는 탄단지 중에서 지방은 B로 가죠. 아, A로 가죠. 지방만. 네. 네. 그렇다. 표면적이 그렇게 넓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8번. 심장 구조. 옳지 않은 것. 이 답이 몇 번이었어? 5번. B와 D 사이의 판막은 혈액이 B에서 흐르는 걸 막는, 어디서, 아래에서 이렇게 가는 걸 막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이 5번. 네. 그다음에 9번. 혈관의 구조, 혈관 구조 A, B, C 여기가 지금 A가 동맥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이유가 C에 이렇게 판막이 있죠. 예, 그래서 동모정인데 이 틀렸고 이게 다 틀렸죠. 요 방향이니까 A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다. 동맥은 나가는 혈관. B에서는 아니죠. 이게 맞죠, 맞죠. 4번이 맞죠. 물질 교환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음. 그다음에 10번 혈액 구성 성분 중 혈구가 A, B, C이다? C는 그냥 혈장이죠. 예, 이거 답이 몇 번이었어, 얘들아? 2번. 네, A의 산소 운반, 네, 헤모글로빈 색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순환계와 폐에서 산소 많이 포함된 동맥혈 이쪽이죠. 오른쪽 라인.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나비디라 이렇게 4번입니다. 그다음에 12번 혈액이 온몸 순환하면서 세포에 산소 영양소 공급하는 경로. 자, 온몸 순환을 말을 하라는 거잖아. 항상 실부터 시작한다고 아까 그랬죠? B 아닙니다. D부터예요. D부터 온몸 다 A까지. D부터 A까지. 네. D부터 4번이네요. 그러면 A 온몸. 맞죠? 아, 라다구나. D부터 라다 5번이네요. 네. 뭐, 저 11번. 5번 했는데. 그랬어? 잠깐만. 맞는데? 디라, 온몸 다 A 해야 되는데? 저 이렇게 쓰면 틀렸었는데. 그랬어? 아이고, 그럼 맞다고 다시 고쳐봐. 그럼 하나 올라간다. 그쵸? 딱 5개요. 커트라인 조금만 내려주세요. 자, 하나만 내려주세요. 이제는 가실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숙제 대략은 아시겠죠? 지금